알기 쉬운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상황은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맨 것은 아래서도 매이며 높은 차원과 낮은 차원은 서로 영향을 끼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전념과 변형과 의식의 확장을 위해 지구에 보내지는 에너지 존재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가리켜 뉴에이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보된 에너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진보된 에너지장이라는 표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보된이라는 단어 표현 때문에 여러분은 그 에너지장이 진보된 것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장은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는 에너지장과 유사한 것입니다. 다만 진보된 에너지장은 인류에게 과거에 행한 것과는 다른 일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이 에너지로 진입하는 새 통로를 만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럽거나 당황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삶에 특별한 혼란이 전혀 없는 때도 있겠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에너지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도 여러분 의식의 확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높은 의식 그리고 더 확장된 의식을 위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은 해묵은 경계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움과 힘, 흥미와 더불어 살아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런 갈망을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보된 에너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새로운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는 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명상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이제는 고요히 앉아있기가 어렵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감정이 변하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침착하게 있기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열심히 수행해온 사람들은 자신의 오래된 의식에 참가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땀과 범벅이 된 채 더 많은 돌탑을 쌓으며 혹은 더 오랜 시간 자선을 하며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은 더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곳도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냥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해야 할 것도 가야 할 곳도 없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찾아온 순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에너지는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히 있으면서 그 에너지가 행하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어느 곳이든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의식으로 충만한 불가사의한 파워센터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이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에너지를 갖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는 자신의 지혜와 더불어 찾아오니까요. 이 새로운 힘은 지구 차원의 기상에서부터 각 지역의 날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기쁘게 맞이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며 따라서 그 에너지에 대해 이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는 무관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이 흔들리고 뒤섞이는 현실을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상황이 매끄럽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척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건대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거나 서로 바보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자기 성찰의 능력이 있음을, 즉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지금을 인식하는 훈련을 할 때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방법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간단한 방법 하나는 자기 인식에 포착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비추는 거울로서 봉사하기 위해 찾아왔음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보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식 일부를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사람과 사건들을 자기 삶에 불러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호색가를 만날 때 호색가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호색에 관한 판단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딘가에 타인을 판단할 경우 그것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우월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보고자 하는데 타인에 대한 판단을 통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여러분이 판단할 때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가치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서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을 짓밟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습관은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조화롭지 못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은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강렬한 힘으로 여러분을 타인에게서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이란 여러분의 부분이 다른 사람의 부분보다 더 우월해지리라는 생각에서 하나를 분리된 조각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작 바라고 있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 못지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 더 나은 존재임을 안다면 사랑과 연민이 자기 반응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판단이 누구를 치료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누구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판단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동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시각에서 비롯된 자기 판단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밖을 보도록 현혹합니다. 판단한다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판단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으리라는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판단이 왜 중요한 주제이며 에너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판단은 살인자입니다. 그것은 판단이 여러분을 자기 생각과 자기 육체 속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판단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자기 생각과 육체 속에 판단 대상을 보고 느낍니다. 판단은 종종 가슴 센터에서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판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결핍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차지하여 결핍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에너지는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확장과 수축이 그것입니다. 밖으로 움직여가던가 내부에서 파열되던가 합니다.
에너지가 판단을 통해 내부에서 파열될 때 모든 힘을 자기 안에 붙들어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은 풀어놓으면 맑아지기 시작하여 여러분이 처한 어떤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판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 자기 판단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에너지가 막히는 다른 경험을 발생시킵니다. 수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에게 유입되는 에너지의 양이 점점 더 적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수축하여 내부에서 스스로 파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쉬운 일조차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다면 여러분 정신의 어딘가가 두려움 때문에 자신에 대한 관점을 옭아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수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의 어느 한 부분이 그림자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체 중 일부인 이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가 무섭습니까? 물론 아니겠지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것들과 만날 수 있음을 인식하세요. 이 그림자를 편안히 관찰해 보세요. 그림자에 담긴 내용물과 느낌, 그리고 그림자 모양 등을 확인해 보세요. 그림자는 모양과 형태를 지었으며 느낌과 간혹 색깔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창조물이며 자신이 창조한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에 관해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여러 생에 걸쳐 도둑질 하지 말라는 법을 어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양할 자녀나 남편 혹은 아내 등의 생계를 위해 도둑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더욱 위대한 법칙이고 그것과 비교하면 인간이 만든 법은 보잘것없다. 여러분은 이 효과적인 신념을 갖고 많은 생을 거쳐왔고 그것이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념이 이번 생에는 옛날처럼 오렌지나 사과를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적당히 부풀리는 사업가 그리고 남편 몰래 약간의 돈을 꿍치는 주부처럼 모든 분야에서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남에게 큰 해를 주지는 않는 정도의 거짓말이므로 그리 심각한 문제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에 대한 여러분 내면의 반응이 자신도 모르는 채 자신을 조용히 갉아먹으며 적체되면 분명히 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대면하거나 보기를 꺼리는 내적인 압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림자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에 관해 소동을 일으킬 구실을 찾습니다. 그런 일이 잠깐은 여러분에게 매우 큰 효과가 있지만 그 압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판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보고 싶지 않은 자신에 관한 숨은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타인을 판단함으로써 여러분은 언제나 자신에게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증가를 경험하길 오랜 세월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이 자기 평화와 파괴자임을 이해할 때까지는 힘과 아름다움 속에 있는 이 에너지에 동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판단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부여받은 역동적인 경이로움과 완전성에 접촉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내면의 평화를 가로막는 그림자로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 한다면 여러분의 그림자가 어떤 형태를 띠었는지 발견하세요. 이를 위한 가장 빠르고 대담한 방법은 친구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구에 아름다운 풍습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서로에 대해 유리처럼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었기 때문에 서로 살펴보는 일에 대단히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어디가 강하고 약한지, 공격할 때 언제 어떻게 하는지 등등 모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한 어느 곳이 안전한지,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바깥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서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그림자 속에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어 그것을 제대로 보려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친구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는 이것은 가장 진지한 물음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전 존재를 보려는 열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며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믿을 만한 진실한 친구들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의식을 활짝 열어 그들의 반응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생각으로 물으세요. 그들의 반응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 힘들어 도망치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자코 앉아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의식의 종이 울리듯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옳으면 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열려있고 고양된 상태에서 상대의 말을 들을 경우 그 말이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몸이 그 말에 공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지각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자신이 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과 태양신경총, 어깨 등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상대의 말을 받아들일 때 몸을 펴고 숨을 크게 쉬세요. 그것을 결코 속으로 삭히지 마세요. 몸을 펴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고 또 살아났다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자기 자신과 마주서세요. 이제는 자신이 완벽한 채 하는 것을 그만둘 때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면 여러분은 지구 차원에 머물기 어려울 정도로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반응에 귀를 기울일 준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없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자기 그림자를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외로운 방법인 무사히 길을 택하세요. 큼직한 노트 한 권을 구해서 늘 사실임을 알고 있었지만 마주 대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자신의 문제점을 시간을 내서 날마다 자신에게 말하세요. 그저 자신의 약점을 계속해서 인정하세요. 이런 식으로 날마다 기록하다 보면 기록이라는 지적인 과정을 넘어가서 자신의 간에 솟아오르는 내면의 진리를 수용하는 심오한 직관적 과정으로 옮겨가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거듭되면 정신의 과정에 우회로가 나게 되어
그것이 의식으로 떠올라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은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직관은 자기 존재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그것도 아주 온건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믿음직스럽습니다. 존재는 여러분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존재를 부드럽게 휘저어 가만히 드러낼 것이고 진실이 쓰였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하늘에, 여러분 존재라는 하늘에 종이 울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밝혀내면 다음 단계는 적절한 해결책이 솟아나도록 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음을 기억해내세요. 과거의 그림이 이제는 자신이 아님을 알고 나면 무엇으로 자신을 재정립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이 여러분의 거울이 될 때 가능합니다. 책이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을 것이고 그 속에 활용 가능한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의 존재에 경종을 울리는 내용을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관은 꿈이나 몽상을 통해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인 통찰이 편안해진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통찰이 솟아나도록 허용하세요. 모든 것을 볼 준비를 하세요. 과거의 시야와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는 길을 갈망하는 순간이 바로 탈출구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관찰하고 자기 진리와 자기 빛으로 가는 길을 보는데 매진하세요.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 너무도 감사해서 절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은 가감하게 여러분의 얼굴을 보여준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대립적이고 부정적인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여러분이 자유로이 날개를 펴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분이 거짓을 말할 수는 있지만 전체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신에 관해 진정 기꺼이 배우려는 사람들은 매일 하나씩 배워나갈 것입니다. 전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입니다. 완결하지 못한 임무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임무를 끝내세요. 자신을 완전히 알므로써 임무를 마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일단 자신의 약점을 제대로 알면 생명 그 자체를 불러온 운동이 모든 것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존재 안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다루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움을 청하세요. 여기에는 기도가 멋진 도구가 됩니다. 혼돈을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진화, 자기 본성을 명확하게 보려고 할 만큼 생기가 넘친다면 전 우주가 개입해서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실제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그만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다르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그만둘 때 여러분은 빛나는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자기 존재 속으로 뛰어드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인간다운 사람이 되어 온 인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사람 냄새가 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류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군림한 상태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이 작은 지구 위를 걸어다니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하늘의 별들과 함께 있고 발은 깊은 창공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구출될 필요도 구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깨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자기 뒤에 감춰놓은 것을 자기 앞에 꺼내놓는다는 뜻입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숨은 것입니다. 용감한 전사는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준비되었다. 나는 알고 싶다. 그러면 나는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평화, 사랑, 아름다움을 위해 나는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다. 여러분이 인류와 하나가 되고 그들 위해 군림하지 않을 때 눈에서는 사랑의 눈물이 흘러내릴 것입니다. 또한 그 눈빛 속에는 여러분과 다른 모든 사람을 존재케 하는 그 하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그 하나의 빛을 취한 것이고 그 빛이 수백만 개의 다른 불꽃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프리즘을 통과한 태양빛은 태양 본래 속성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화, 참모습 또한 이 태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화를 보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은 열릴 것이며 모든 인류가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자신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종말도 모른 채 이 위험한 세상을 통과하는 하찮은 기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일자가 여러분의 내면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며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해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언제나 안전한 길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발을 들어놓는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안전하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만큼 거대한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자금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논리적인 마음은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한 부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싸우려고 덤벼들 수도 있지만 가슴은 이런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지금 이 가슴의 진리를 깨어나게 하세요. 마음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순간의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안전함을 압니다. 여러분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매 순간 가능한 한 자주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하세요. 위에 있는 별과 아래에 있는 힘을 기억해내세요. 여러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광대함과 접촉하는 순간마다 여러분은 의식 속에 이 광대함을 훨씬 더 많이 끌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계를 느끼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그 거대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대한 의식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함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마다 가능한 한 적게 한계를 취했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 다시 깨어나세요. 여러분은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